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미ike 타카시, 일본 감독.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제 일본의 감독에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감독으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이제 미ike 타카시의 2001년 작품, 미지터 큐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무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전에도 이거는 라스크루세스 도서관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빌려왔다가 뭐 시간이 없어서인지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쨌든 제가 한번 돌려준 적이 있어요. 돌려준 적이 있는데 이제 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봐서 이렇게 영화를 고르는데 또 별로 이렇게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져와서 드디어 어제 보게 됐습니다. 미스터 큐. 우선 미케 타카시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어떻게 미케 타카시라고 하는 감독을 알게 됐는가에 대해서 에서를 잠깐 설명해드리고 미케 타카시가 어떤 감독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케 타카시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접하게 된 어떤 동기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한번 Let's Scare Jessica to Death 이 영화를 이제 무비립을 해드리면서 일본의 이제 메디슨즈라고 하는 이제 코미디 그룹이 이제 만들어 코미디 그룹이 이제 그룹의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사실상 이렇게 3인조인데요. 키시다 사이게츠라고 하는 한 멤버에 의해서 거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는 이 웹사이트에 이제 최악의 영화관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이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었는데 물론 제가 그런 쪽에 이제 영화를 좋아했고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영화들에 대한 이제 추가 인포메이션 또 이제 새로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접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세세하게 많은 정보가 적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워낙 이제 재미있는 영화를 워낙 재미있게 리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리뷰를 보고 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찾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인터넷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미ike 타카시의 영화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악의 영화관이라고 해서 정말 최악의 영화를 이제 소개해 놓고 굉장히 재밌게 그거를 리뷰했기도 했지만 사이트에서 이제 기시다 사이게츠 씨가 미ike 타카시 감독이 사실은 최악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영화가 이제 질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영화 좀 묘사라고 하는 게 좀 너무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이트에 소개 있었던 미ike 타카시의 영화들에 대한 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작품성을 이제 최악으로 봤다라기보다는 미ike 타카시의 이 영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그런 것을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많이 써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시아 이치 더 킬러도 있었고 뭐 후도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데드 어 라이브 시리즈 같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분이 워낙 이제 재밌게 이제 리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졌죠. 굉장히 미ike 타카시라고 하는 감이 어떤 곳인가, 뭐 이치 더 킬러라고 하는 게 어떤 영화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한 2001년, 2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1년, 2년, 뭐 3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쯤이 이제 미ike 타카시가 원래 이게 출신이 V 시네마라고 해서 저예산으로 이제 오락 작품을 만들어서 극장에 공개를 거치지 않고 비디오로 이렇게 곧바로 출시가 되는 그런 영화들을 주로 그런 영화들을 감독하는 감독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이제 평판이 좋다 보니까
그 영화 감독 쪽으로 전향을 해서 뭐 이런 정도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2002, 3년.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은 2006년, 7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상 이런 감독들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설적인 작품을 과거 이렇게 찍었다가 그런 과거 작품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감독이, 그러니까 현역이 아니라 그 과거의 작품 때문에 이제 뜨는 그런 감독이 있고, 미ike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으로도 왕성하게 감독을 해나갔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그 진행해 나가는 그 감독 작품들, 이런 작품들도 꽤나 이제 많은 그 논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평가 이런 것들이 받았고요. 그가 플러스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과거 작품도 이제 컬트 영화로서 이제 재부상이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이 푸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캐리어를 굉장히 진행해 나가는데 예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V 시네마라든지 저예산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시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지금 그 감독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 파도를 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ike 타카시는 전성이라고 보면 돼요. 2000년이라든지 현재도 굉장히 전성이라고 보면 되고, 13인의 어쌔신 얼마 전에 뭐 그런 영화도 메이저급 영화도 만들어서 그런데도 꽤 이렇게 평판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감독이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리뷰에 써 있었던 그런 영화를 처음으로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미ike 타카시의 영화를 가장 처음으로 본 작품이 이제 착시나리여서 착시나리. 근데 착시나리는 어떻게 보면은 미ike 타카시 유명하게 된 후에 이제 메이저급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에서도 공개가 됐었고요. 그런 대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ike 타카시가 를 유명하게 만든 어떤 엽기적인 묘사 뭐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영화는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그런 대로 호러 영화와서는 재밌었던 것 같았고, 이제 그 다음 본 게 이제 오디션, 이걸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디션은 제가 보기로는 조금 그 미ike 타카시 좀 볼까요? 위키페디아. 그러니까 착시나리 2000년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착시나리 2004년이고 이제 오디션이 조금 옛날 영화로 알고 있어요. 오디션이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착시나리를 본 다음에 약간 더 옛날로 가서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은 조금 이렇게 오디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디션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재밌게 봤던 것 같진 않고, 네,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이치 더 킬러예요. 고로시아 이치. 그 이치 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면 되나, 이제 이렇게 잘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영화적으로 그렇게 재밌는 영화라고도 안 봤어요. 그렇지만 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은 있었던 것 같고, 이치 더 킬러가 먼저인지 이제 박찬욱이 그 올드보이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드보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볼까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올드보이 2003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왜 그 박찬욱 얘기를 하냐면은 조금 제가 박찬욱에 대해서 이전에서 박찬욱 씨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조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올드보이가 2003년 공개고 이치 더 킬러 2001년 공개인데 분명히 올드보이가 2003년 그 뒤늦게 뒤늦은 공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올드보이 및 그 박찬욱이 미ike 타카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미ike 타카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영화의 일본 B급 영화, 일본 B급 영화, 일본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치 더 킬러를 봤는데 이제 오디션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런대로 이제 매력적인 영화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너무 엽기적이라든지 잔혹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그
영화적으로 하나의 그 스토리를 정의하는 고전적인 영화적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착시나리를 봤을 정도 당시 한 2000, 한 3, 4년, 4, 5년, 6년 이쯤에 이제 그 3 익스트림 그 박찬욱이랑 이제 그 미케 타카시나요. 박찬욱은 컷 하고 이렇게 3부작 있잖아요. 옴니버스 영화 거기에서 이제 근데 거기서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케 타카시의 작품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보게 된 게 이제 미스터 큐, 오늘 리뷰를 해드릴 이제 영화, 그걸 어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미케 타카시라고 하는 감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린다라기보다는 이제 미케 타카시의 그 하나 연출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견일 수도 있고 정보를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은 후에 이제 얻은 이제 사견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찬욱 감독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미스터 큐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케 타카시가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많은 그전에도 이제 제가 B급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비를 해드릴 때 소위 말해서 이제 B무비라고 하기도 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예산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영화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런 영화들은 이제 뭐냐면 투자 대비 많은 관객 수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보고 싶어하는 영화적으로 그런 소재를 많이 골라서 이제 상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이렇게 잔인하다거나 인간이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뭐 섹스만을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인간의 어떤 지적 호기심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 정말 죽은 거를 자주 본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뭐 살인 사건 현장을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실제로 있긴 있는데, 뭐 섹스라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잔혹한 어떤 상황의 발생이라든지 그런 걸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난 그런 걸 이제 폭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렇게 욕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지적인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기. 어쨌든 간에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규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에 이제 많이 풀려나면서 굴욕된 형태로서 표현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적 정신에서 표현을 하고자 그런 묘사를 빌렸다라기보다는 상술로 쓴 거죠. 상술로 소위 말해서 프로듀서들이 저예산 영화를 생산을 하는 프로듀서들이 그런 어떤 소재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상술로서 썼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표현이 자유라고 하는 게 예술적 표현이 자유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표현이 자유인데,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B급 영화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었던 70년대 초반 정도에 그런 류의 영화를 찍었었던 많은 감독들이 결국은 이제 미화 메이저 감독들이 돼서 성공했다. 그런 애들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감독들이 바로 이제 뭐 브라이언 데팔만, 이제 조 캄페트라든지 조 단테라든지 이런 사람, 조제이 로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화의 역사상, 영화사상 그냥 하나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맥락을 통해서 큰 감독이 이제 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케 타카시로부터 다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미케 타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일본에도 이제 70년대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많은 감독들이 오락 작품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런 감독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많은 그 예술적 어떤 그런 감독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쓰여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스즈키 세이준이라든지 그 공포 기형 인간 그거 만든 감독, 그 후에 이제 내지식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예술 영화 이런 그런 것을 좀 표방한 작품이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조 단테라든지 브라이언 뿐만이 아니라 스즈키 세이준이라든지 일본 감독들도 70년대 초반에 오락 영화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섹스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주제를 한 이제 저예산의 오락 작품을 만들었던 감독들이 이후에는 이제 예술 영화를 만드는 이제 그 유명한 감독으로 성장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에 양산되었었던 그런 그 시즌은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지만 그 영상 문화사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디오 나오고 DVD 나오고 또 무슨 그 유튜브가 요즘 나오죠. 유튜브로 이제 그 많은 이런 그 영화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저예산 어떤 다큐멘터리든지 그러니까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 이런 역사는 끝났지만은 그런 그 저예산 매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표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일본 영화사 중에서 그런 것들의 하나가 이제 그 비디오거든요. 비디오라고 하는 게 예전에 공개했던 영화를 비디오화해 대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V시네마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비디오용으로 만들어지는 그 영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로서 공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을 그 B급 영화 70년대 초반이든지 8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저예산으로 만들고 작은 영화사들이 그런 거에 관여를 하고 뭐 큰 배급사가 아니라 빨리 찍고 그 대신 돈 없이 빨리 찍고 그렇지만 많은 관객들을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미케 타카시가 이제 그 자라났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 영화 감독 기술을 익혀갔죠. 조금씩. 그래서 이제 미케 타카시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스즈키 세이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60년, 70년대에 만들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빨리 찍기. 돈 안 들이고 찍기. 하나가 빨리 찍히고 돈 안 들이고 찍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잘 만들기.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려운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연출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이 빨리 찍었는데 어느 정도 그 영화적 질이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연출적 그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저수부위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저예산 V시네마는 아니지만은 한국산 에로 영화 비디오로 곧바로 출시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잠깐 뭐 이렇게 옛날에 필러 봤어도 이 형편이 없거든요. 뭐 도대체 나도 찍겠다 뭐 저런 거는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미케 타카시는 저예산 최고 속도로 찍는 그런 영화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라고 하는 걸 익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영화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셔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거기서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연출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연출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스즈키 세이준이랑 비슷한 거예요. 스즈키 세이준도 뭐냐면은 자기는 예술 감독이 아니라 고용 감독이지만 프로듀서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라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영화를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감독이 이걸 맡았을 경우보다는 자기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연출력이라고 하는 거를 익혔고 미케 타카시가 그다음에 뭐냐 그렇게 해서
V시네마가 성공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좀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패키지를 봐서 그거를 픽업하게끔 만드는 그런 주제, 작은 돈으로 쉽게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주제, 소재 이런 것을 주로 담아내야만 했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담아내는데 미ike 타카시가 굉장히 좋은 수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엽기거든요. 솔직히 엽기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섹스, 폭력, 잔혹묘사, 그리고 인간들이 평소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직접 호기심, 보고 싶다라고 호기심을 영화로서 만족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금기된 주제들, 소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예산으로 짧은 길 안에 양질의 영화를 만들어서 V시네마로 히트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미ike 타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ike 타카시가 확실하게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연출력이에요. 연출력은 정말로 있거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연출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연출력 수완을 굉장히 악조건화해서 닦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많은 V시네마, 1년에 6작품, 7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V시네마를 정말 이제 자기가 닦아 나갔다라고 하면 돼요.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연출력 하나만큼은 있는 감독이다. 두 번째, 재밌게는 만든다는 거. 어느 정도 어떤 주제, 어떤 소재, 어떤 각본을 받든지 간에 연출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전략이 V시네마에서 자주 썼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신 분석학적인 수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런 거를 알아요. 심리를. 미ike 타카시가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눈을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눈을 떠서 손가락 사이로 뭔가를 보고 싶어 하겠지라고 하는 인간의 호기심이라든지 영화적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심리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도 이제 V시네마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 사람이 부족하냐라고 하면은 작가정신이에요. 작가정신은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어떤 주제든지 만들어요. 공포영화, 액션영화, 러브스토리, 모든 걸 다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뭐냐면은 결국은 관객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관객들을 그나마 끌어야 될까. 왜냐면 이 사람이 크게 이제 발을 들어놓은 어떤 영화판이라고 하는 게 이 V시네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저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제 비지터 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미ike 타카시의 어떤 필모그래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이제 IMDb라든지 위키피디아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기 바라고, 박찬욱 감독이 자기는 영향을 받은 게 유럽 감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돌리는데 조금 이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민전서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싫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좋은 소설이라든지 그 영화는 싫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 나라의 어떤 예술가가 만드는 훌륭한 작품이 정치가라든지 총각 국가적으로 버려놓은 어떤 잘못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인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예를 소설을 쓰고 그런 거랑 전두환이 예를 들어 광주에 가서 사람 죽였다. 그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좀 거북한 마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그냥 복잡하거든요.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 복잡하고 한 국가가 한 국가에게 굉장히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국가가 또 다른 국가에게 또 잘못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계속 이렇게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랑 그 나라의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만드는 작품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박찬욱 감독이 좀 걱정하는 거는 뭐 그런 국민 정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국민 정서에서 오는 자존심일 수도 있는데 박찬욱 감독은 그 내가 이렇게 그 한국 감독들 중에서 인정하는 감독이 이제 두 감독이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랑 이제 봉준호 감독인데 그건 어떤 기준에서 내가 그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 내가 무슨 그 영화 감독도 아니고 뭐 영화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영화 평론가도 아닌데 뭐 어떤 그 나의 개인적인 뭐 영화 그 평이라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내가 그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의 선진국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영화라든지 이렇게 예술 작품들을 굉장히 양산을 했다라고 하는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에게 권해줄 수가 있어요. 전혀 이렇게 꺼리낌 없이 권해줄 수 있는 그 영화를 감독한 그 감독이 두 감독밖에 안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감독을 한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내가 이렇게 그 권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영화를 외국 사람의 더 문화적 선진국인 사람들에게 권했을 경우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못나 보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왜냐 그게 내셔널리즘에서 올 수도 있다고요. 내셔널리즘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자기 문화의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북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람이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영화 정말로 이런 것들을 괜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야 아유 중국이 중국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영화를 권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적 선진국 우리보다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진국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국의 영화라든지 뭐 소설 작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권했을 경우 확신이 있지 않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권하기가.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 작품 살인 추억이라든지 뭐 괴물은 별로지만 이렇게 머더라든지 박찬욱 감독의 예를 들어서 그 3부작 그 레벤지 트릴러지 같은 경우에는 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봉준호 감독이 일본 영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봉준호 감독이 그 히치콕이라든지 그 고전적인 영화를 만드는 미국 감독이라든지 유럽의 그 감독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고전적 영화에 굉장히 한국적인 것을 이렇게 부합을 시켰다라. 그게 굉장히 절묘하게 그러니까 고전적인 면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 영화를 본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전 영화라고 하는 게 일단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틀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왔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틀에다가 이제 그 한국적인 것을 굉장히 잘 가미를 한 감독이 이제 봉준호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B급 영화, 소위 말해서 B급 영화라든지 저예산 영화라든지 컬트 필름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감독이라고 하면 박찬욱 감독은 그걸 부정할 수 없거든요. B급. 그거는 내가 개인적인 어떤 들리는 얘기를 그 접해봐도 맞아요. 이제 박찬욱 감독의 이제 B급 영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그 박찬욱 감독이 절대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게 일본 B급 영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박찬욱 감독의 이제 리벤지 트릴러지 같은 거 봤을 경우에는 그건 명백해져요. 일본 영화를 좀 일본의 그 오락 영화라든지 그 B급 영화라든지 이렇게 일본 호러라든지 일본 액션이 일본 엽기 이런 영화들을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박찬욱 영화 감독이 일본의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그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터 레이디 비엔전스 그 친절한 금자씨 레이디 그 심파시 포 레이디 비엔전스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그냥 사소리 시리즈라고 있었어요. 전갈 시리즈라고 70년대 초반에 그게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감옥에 갔다가 그 나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엽기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코로시아 H의 영향을 받았다. 그 연출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 그 프로덕션 오브 디자인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혀를 자른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코로시아 H에서 나와요. 혀를 자른 장면이. 그리고 이제 올드보이에서는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는 이거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봐보세요. 코로시아 이치가 2001년 작품이고 파천에게 올드보이가 2003년 작품인데 과연 올드보이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감독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 미케 타카시가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런 류의 영화, 그 엽기적인 오락 영화라고 하는 히스토리도 굉장히 길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판단을 맡겨보겠습니다. 이 청취자의 이 무비 리뷰에. 그러면 이제 비지터 큐에 갑시다. 이 비지터 큐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비지터 큐가 어떤 영화인지 몰랐는데 이제 비지터 큐가 뭐 이렇게 스토리 뭐 이런 거는 영화를 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세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그 가족 안에 어떤 그 외부인이 한 명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흥 감독의 이제 한여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이탈리아의 이제 파졸레이니의 테오레마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거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비지터 큐가 어떤 영화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제 그 DVD를 3개를 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오레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영화를 3개를 그 뽑았는데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한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그전에도 있었어요. 비디오를 이렇게 빌렸는데 이제 비슷한 뭐 주제라든지, 또 비디오를 연속해서 빌렸는데 그 다음 비슷했던 영화가 못도목을 빌렸는데 그 전에 바로 전에 봤었던 영화랑 비슷하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비지터 큐가 그런 거예요. 그 하나의 가족 안에 그 이완이 들어와서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그 엽기의 온펄레이드예요. 엽기의 온펄레이드인데 마지막 장면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그 미케 타카시 같지 않는 면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감동도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작품이거든요. 84분. 한 70분까지가 기억나는 건 불쾌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불쾌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그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게 남거든요. 그리고 볼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불쾌하다라고 하는 감독도 우리의 이모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작품을 보는 것보다 불쾌한 작품을 절묘하게 굉장히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미케 타카시처럼 영화를 워낙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는 초반은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하자. 미케 타카시가 원래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좋다. 그렇게 해라. 근데 내가 조금 불쾌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한 그 10분 정도에서 뭔가 자기가 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절묘하게 이렇게 좀 기만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분명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려고 했었던 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린다. 정말로 이렇게 엽기적인 센세이셔널한 어떤 주제 묘사 것을 끊임없이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근친상간, 수간, 강간, 살인, 그 가정폭력, 애가 그 어머니를 막 때리는 거,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 그 변태 섹스, 그리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게 온플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 이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죽은 여자랑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섹스를 한다.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거. 아, 그리고 또 토막 유기 몸.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올 이유가 없어요. 어떤 영화에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게 다 나와야 될 스토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미ike 타카시가 그래 인간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소재가 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자기한테 물어봤겠죠. 하나, 근친상간, 수간, 강간, 토막살인, 살인, 가정폭력, 변태 섹스. 그래 이거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90분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래 이거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각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각본을 부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각본을 만든 다음에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가는 사람들이 이 감독 미친 거 아니야? 이 영화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10분 이 그 엽기 묘사라고 하는 것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뭔가 상징적인 뭔가 예술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조금 집어넣자. 그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좋을까? 맞아.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이 좀 그런 느낌이 들겠지? 그래. 그런 것들을 삽입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 IMDb 보니까 6.9고요. 그 조금 이렇게 DVD 패키지 이런 거 보니까 뭔가 그런 엽기적인 소재를 통해서 이 미ike 타카시가 뭔가 가족의 그 사랑이라든지 가족의 관계라든지 현대 가족 간의 그 관계의 붕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그 엽기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려고 했지 않겠느냐 라는 평 이런 것들이 결국 나왔다. 그러니까 이 미ike 타카시라고 하는 감독들은 엄청난 그 영어로 말씀드리는 게 매니플레이션 관객 매니플레이션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V시네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쾌했던 건 뭐냐면은 불쾌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불쾌했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치타 킬러처럼 이 영화는 원래 불쾌한 영화야 엽기적인 영화야 라는 식으로 해서 엽기적인 영화인 액션 영화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으로 봐라 라는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래 미ike 타카시 너 정말 대단하다 한 번 더 했구나 네가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10분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10분이 불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 관객들을 우롱해? 왜 그래? 너 그런 감독 아니잖아. 이 영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 왜 그래? 그렇게 했다고 우리 안 속는다. 그렇게 나는 속삭였어요 자기한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매니플레이션 소위 말해서 그 기만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엽기 영화예요. 미ike 타카시가 영화를 잘 만든 아까 말씀드려서 작가 정신은 없는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리고 엽기적인 묘사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쓰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는 아닙니다. 전혀. 작가 뭔가를 미ike 타카시가 전달하려고 했었던 그런 영화는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미ike 타카시가 충격 욕부로서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했었던 그런 영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10분의 그런 장면에서 뭔가 깊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에게 그 레코멘데이션 그 조금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은 진짜 미ike 타카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번 봐보세요. 역시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미ike 타카시를 잘 모르지만 한번 조금씩 영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한테도 이제 미ike 타카시가 워낙 지금 잘 나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호기가 있는 사람 이렇게 그 좀 엽기적인 그런 소재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은 꼭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호기심이란지 도대체 어떤 그 엄청난 소재를 영화했는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깜짝 놀라느냐. 이 지금 그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일본 위키페디아를 보니까 초문제작
정도로 이제 그 화제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엽기적인 묘사 때문에 초문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그런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영화가 무슨 가족 붕괴라든지 무슨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만든 영화다. 어떤 생각, 어떤 그 주제를 그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만들어진 영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한번 그 접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이제 영화를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좀 그 설명되어진 어떤 평이라든지 그 전문가 평이라든지 그 관계 평인데 그런 걸 접할 수 있거든요. 뭐 일본의 그 가족 붕괴가 굉장히 그 심하게 이렇게 그 진행이 되어 있어서 그런 그 사회적 현상을 그 미케 타카시 풍으로 그려서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그런가 싶어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려는 분에게는 좀 말리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본 이제 개인적인 평가로서는 그런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는 그냥 이제 엽기 영화입니다. 엽기 영화. 네. 그 점수는 사실 그 미케 타카시의 그 엽기 묘사라는 자력 묘사, 나는 뭐 미케 타카시가 그런 식으로 그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말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 이치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평가를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착신나리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잘하는 감독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계속 해나가겠다. 그건 저는 그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사실 이제 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80점 정도. 근데 마지막에 그 관객을 기만하려고 하는 그 10분의 그 장면 때문에 나는 이제 80점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제가 이제 70점대를 지금까지 무비리뷰에서 안 줬었었는데 이 영화만큼은 제가 75점을 주겠습니다. 75점.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무비리뷰 이제 미케 타카시 2001년 작품 비지터 큐에 대한 무비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